그리스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그 테베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아텐스라고 있죠. 아테나 얘기하는 거고 그 위에 빨간색 글씨가 테베라고 써 있죠. 여기에서 있던 일인데 이 나라 왕의 이름이요 펜테우스라고 합니다. 펜테우스. 자, 펜테우스는 왜 등장했을까요? 디오니소스 이야기에 어떤 관계냐면은 디오니소스의 엄마인 그 죽은 세멜레의 조카입니다. 펜테우스가 이 나라 왕이에요. 디오니소스가 태어났을 때 펜테우스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 사촌이 신이라고?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했대. 설마 우리 친척 누나가 제우스랑 애를 낳았겠느냐, 진짜로 설마 싶었던 거죠. 그래서 디오니소스와 아이들이 테베로 여행을 왔을 때 저 새끼 저 사촌인데 내 사촌인데 지가 신이라고 막 뻥치고 다녀.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지. 저런 게 어떻게 신이야. 막 사기꾼이라고 나라에 소문을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언가라고 하는 테이레시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펜테우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야야야 임마 자식아. 예언가, 유명한 예언가인데, 야 임마 자식아, 디오니소스는 신이 맞아 임마. 너 지금 이놈아 너 지금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 거야 이놈아. 너 그러다 큰일 나 이놈아. 제우스의 아들이야 임마. 너 그러다 아주 인생 망쳐 이놈아.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놈아 너 지금 니네 엄마도 지금 그 디오니소스의 술팸에 가입돼 있어 임마. 지금 가서 술 마시고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와 임마. 막 이러면서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 신이라는 그 소문이 진짜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근데 펜테우스는 그래도 이 디오니소스를 믿지를 않았어요. 신이라는 거를. 결국 디오니소스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를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는 펜테우스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응징하기 위해서, 펜테우스를 이번에는 응징을 하기 위해서 뭐 친척이고 뭐고 없는 거야. 그래서 형벌을 하나 내리게 되는데요. 디오니소스가 펜테우스한테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 패밀리 이렇게 있는데 이쁜 여자들 보이지? 괜찮아. 좀 낄래? 우리 평소에 어떻게 노는지 좀 와서 좀 봐봐. 야, 기가 막히게 재밌다고. 눈 돌아간다고. 강남 클럽보다 재밌다고. 이런 말로 초대를 해요. 예. 대신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이 술팸들이 다 여자니까 너도 여장을 하고 와야 된다. 이거 여성들의 모임이다. 쥐는 남자면서. 아무튼 뭐 남자인 것을 들키게 되면은 너 여자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이놈아. 막 이러면서 여장을 하고 와달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을 펜테우스가 딱 들으니까 이렇게 막 무섭기도 한데 궁금한 거야. 막 여자들과의 그 막 파티 막. 그래가지고 자기도 포도주 맛을 좀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장을 했어요. 막 이렇게 막 립스틱 바르고 막 이렇게 머리 따가지고 막 치마 입고 막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디오니소스가 이게 함정이었던 거야. 복수하려고. 테베 나라의 여자들에게 최면을 겁니다. 이때. 그래서 미치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이 미치게 한 거지 술을 먹어서 다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아. 아무튼 이런 미친 사람들 눈에는 여장을 한 펜테우스가 이 가운데 있는 게 펜테우스거든요. 멧돼지로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멧돼지를 사냥하기 위해서 이 여자들이 붙잡아가지고 막 붙잡아놓고 막 돌로 내리친 다음에 죽였다고 합니다. 왜 여장을 굳이 하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자기 백성들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펜테우스랑 백성들을 이간질한 거죠. 디오니소스가. 이때 이 여자들 중에요. 펜테우스의 엄마도 있었어요. 아까 그 테이레시아스가 얘기했죠. 너 이놈아 이 자식아 임마 니네 엄마도 술패 막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 엄마도 술에 취해서 정신 나가 있어가지고 이게 자식인지 뭐 알았겠냐고. 그래서 결국 자기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잘라서 멧돼지인 줄 알고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끝났어요. 이걸 이제 디오니소스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작전 성공 지켜보다가 그제서 이제 펜테우스 엄마의 최면을 딱 풀어줘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손에 들려있는 게 멧돼지가 아니라 지 아들 머리인 거야. 자기가 자른 거야.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그 상황을 이제 깨닫게 되고는 디오니소스의 그 최면 없이도 진짜로 정신이 나가서 미친 채로 살게 됐다고 합니다. 아들 죽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좀 디오니소스가 사실 복수하면은 헤라보다 무서운 것 같은데, 헤라는 그냥 귀여워 사실. 가서 너네 오빠가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해봐. 사실 이런 건 귀여워, 그지? 디오니소스가 진짜 무섭네요. 예. 아무리 이 술의 힘이라는 게 그죠?
뭐 큰일 나겠어 싶지만 장난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오니소스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얘들아, 술 적당히 마셔야 된다. 진짜 큰일 나. 예. 다음 얘기를 또 알아볼게요. 디오니소스 이야기를 더 알아보자면은,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리디아. 지금의 터키가 있는 자리죠. 그리고 트로이 전쟁에서 그 트로이가 있던 나라가 이제 리디아 안에 있던 게 트로이라는 도시예요. 이곳으로 이제 가고 있던 배 하나가 있었어요. 항해 중이던 배가. 근데 배에 물이 떨어진 거야. 선원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보이는, 조그맣게 보여서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조그만 키오스라는 섬에 잠깐 내립니다. 히오스 아니야, 키오스야. 키오스. 시공의 섬이에요. 여기서 물을 구하기로 잠깐 정박을 한 거죠. 그래서 물을 막 찾기로 하고 섬을 수색하고 있는데, 이 섬에서 선원들이 물을 찾다가 웬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애가 이 숲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찾으라는 물을 안 찾고 이 선원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태워버렸어요. 예. 선장이 이걸 딱 보고, 야, 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데려왔냐, 어디서 데리고 왔냐 하니까, 선원들이 얘가 뭐 그러니까 숲에 누워 자길래 노예로 팔으려고 잡아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장이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얘가 좀 뭔가, 애가 느낌이, 옷차림도 좀 그렇고 생긴 것도 약간 좀 부잣집 애 같은데, 얘 좀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이 애를 다시 풀어주고 가자라고 했는데, 선원들이 여기서 화를 냅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서 돈 벌려는 걸 선장이 막는다라는 생각에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배 위에서. 그래서 선장을 가둬버렸죠. 그리고 이제 배가 출발을 했던 거예요. 항해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잡혀온 남자애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 남자애가 누군가 하니까 알고 보니까 디오니소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 사람들이 모르고 잡아온 거야. 큰일 났지. 아주 인간들이 신을 잡아다가 강제로 배에 태운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이건. 지금 디오니소스는 더 웃긴 게, 이게 지네가 신이나 되는 주제에 길에서 얘도 술 먹고 취해서 자고 있던 거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배에 실린 거야. 배 출발할 때까지도 몰랐대, 자느라. 얼마나 당황했겠냐. 이렇게 자기는 나무 옆에서 이렇게 돌 베고 누워 자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바다 한가운데 배 타고 있는 거야. 얼마나 깜짝 놀래. 그것도 인간들이, 하찮은 인간들이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잡았다는 거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오니소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인간들 손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또 화를 안 냅니다. 작전을 잘 세운 것 같아요.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야, 라면 좀 끓여줘. 막 술이 안 깬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 정체를 딱 밝혀요. 나 디오니소스다, 얘들아. 나 제우스 아들인데 니네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놈아. 너희들 이놈아,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이놈아. 니네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한번 뉘우칠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이전까지, 아까까지 우리가 알아본 디오니소스 성격에 비하면 이거 굉장히 얌전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아직 나이도 어린애고 하니까 뭐 풀어주기만 하면은 아무에게도 일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약속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선원들이 안 믿어요. 이 조그만 게 설마 이게 진짜 뭐 제우스의 아들이겠어 싶은 건데, 얘가 지금 거짓말 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사쿠라다라고 생각을 했나봐. 그래서 더군다나 이 바다 생활을 오래 한 선원들이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선장의 말도 안 들었는데, 그지? 꼬맹이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말을 안 들었어요. 너 팔을 테니까 조용히 있어라, 묶어놓으려고만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변신을 하면 진짜 화가 난 거예요. 변신을 했어요. 약간 디오니소스라는 캐릭터가 그 드루이드 같은 성향의 애예요. 약간 그 자연 친화적이고 막 나무와 그 동물을 좀 이렇게 다스릴 줄 알아요. 그래서 갑자기 마법을 부립니다. 막 땅 속에서, 바다 속에서 막 담쟁이 넝쿨들이 막 튀어나와서 배를 막 이렇게 휘감는 거야. 그리고 이 넝쿨 속에서 야생동물들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디오니소스가 자기는 사자로 변신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선원들을 혼내줄 차례인데, 디오니소스는 어때요? 크레이지 성애자죠? 아주 선원들을 또 미치게 만듭니다. 플룻을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아니, 연주로 미치게 할 거면은 변신은 왜 한 거냐? 아무튼, 그래서 이 플룻 소리를 들은 선원들이 미쳐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린 거야. 근데 이 바다에 선원들이 빠지니까 갑자기 이게 피부가 까매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선원들이. 그리고 등이 막 이렇게 굽기 시작하더니 물고기로 변한 거예요. 이 사진 보이죠? 돌고래가 된 거야. 디오니소스의 저주 때문에 사람이 돌고래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고래의 전설 중에 인간이 이제 디오니소스의 저주를 받아서 변하게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썰이 있어요. 뭐 그래도 죽이진 않았네 이번에는. 디오니소스의 형벌치고 이 정도면 굉장히 가벼운 편이다. 소프트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자기를 알아보고 풀어주라고 했던 그 선장이 아직 갇혀 있잖아요, 배 안에. 지금 이 선장만 살아있는 상태에 배 단둘이 있어. 디오니소스랑 선장 둘이 있는 거야. 선원들이 없으니까 배 운전을 못하지.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직접 배를 운전해요. 그러니까 아마 바람이랑 파도를 이렇게 막 조정해가지고 배를 움직이게 했겠죠. 이렇게 해서 선장을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보답을 한 거죠. 육지에 내려줬다라고 합니다. 또 나름 또 착한 일도 하긴 하네, 디오니소스가. 그냥 무작정 망나니는 또 아니네요, 그죠? 선장 목숨도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오니소스가 이게 신치고 되게 웃긴 얘기잖아. 인간들에게 잡혀가서 막 죽을 뻔했던 게. 디오니소스가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좀 소소한 에피소드가 좀 많은 편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디오니소스 얘기가. 한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디오니소스 이야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도록 할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2편입니다. 이번 주 그리스 신화 디오니소스 편 2부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1편에 잠깐 그 테베라는 나라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빨간 글씨. 이 테베를 처음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카드모스라고 합니다. 카드모스. 이 테베를 건국하고 8년간 통치를 했는데, 제우스와 헤라가 결혼해서 낳았던 그 아레스를 모시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예. 나라에서 신을 모실 때 아레스를 신으로 모신 거죠. 그리고 이 미의 여신이라는 아프로디테의 딸과 결혼해요. 이름이 하르모니아라고 해요. 하르모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프로디테의 딸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뭐 신이고 뭐 다 부러워했겠지, 사람들이, 그죠? 결혼식이 열리는데, 그래서 이날 올림포스에 모든 신들이 참석을 했어요. 인간들도 엄청 많이 왔고. 그래서 축하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신들이 줘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신들이. 뭐 거의 메두사를 잡으러 가는 페르세우스 때처럼 신들이 이 결혼식에 혼수품들을 막 장만해줬다 그래요. 먼저 이제 이 아프로디테가 준 선물이 있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이제 남편이죠. 아프로디테는 이제 이 카드모스의 장모님이고요. 장인어른은 이제 헤파이스토스죠. 대장장이의 신인데, 이 아프로디테가 여보, 우리 딸 결혼하는데 뭐라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가 그러면 뭐 목걸이 하나 만들지 뭐, 딱 망치질 막 하는 거야. 헤파이스토스가 목걸이를 만들어줬어요. 그걸 이제 아프로디테가 전달해주는데, 이 목걸이로 말할 것 같으면 판무파탈의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착용 즉시 그 어떤 남자라도 단숨에 꼬실 수 있다는 일종의 승부 목걸이죠. 요걸 선물해줍니다. 결혼 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테나도 있어요. 아테나도 선물을 주는데, 이제 그 목걸이가 이제 신부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카드모스 거죠. 신랑 거인데, 누구든지 입기만 한다면은 카리스마가 폭발 터져 나와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신을 잘 따르게 된다라는 황금 옷, 골드 클로스를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도 선물해 주는데, 헤르메스는 악기를 줬어요. 악기 중에 그 리라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리라. 그 디오니소스의 연회에 요 악기가 리라예요. 하프처럼 생긴 거. 요거를 또 선물해 주고, 분위기 깨지면 이제 또 흥을 돋구기 위해 쓸 수 있는 악기죠. 이걸 줬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요 신은 누구일까요? 데메테르라고 하죠. 제우스의 누나입니다. 큰 누나. 농작물의 신이라고 하죠. 데메테르. 페르세포네의 엄마로 이제 잘 알고 있죠. 데메테르도 뭔가 해줬어요. 얘도 결혼 선물로. 근데 얘가 문제야. 특이하게 데메테르는 선물이 아니고 축하 공연을 해줬대요. 축하 공연. 근데 이 축하 공연 내용이 좀 충격적인 얘기라서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이제 결혼식 때 데메테르가 자기 남친이랑 가가지고 이제 그 막 들판에서 막 러블리 하는 그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자리에서. 이게
사실 뭐 그리스 신화니까 뭐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해석을 좀 해보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결혼을 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로 좀 출산 장려 퍼포먼스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애매한데 웃고 넘어갑시다. 예, 뭐 그래요.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게 자식을 많이 낳았어. 진짜 이 데메테르의 출산 장려 퍼포먼스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애들을 꽤 낳습니다. 이게 카드모스의 그 가계도예요, 집안. 보면은 이제 뭐 이노, 폴리도루스, 아우토노이 있고 아가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멜레 이렇게 있네요. 5남매를 낳았어요. 5남매를 많이 낳았죠. 이 정도면. 세멜레는 근데 우리가 잘 안다, 그지? 세멜레 잘 알죠? 여기 사생아도 하나 있네. 일리리어스네요. 일리리어스? 뭐 넘어가자. 사생아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게 되는데 신들의 이렇게 온갖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단 말이야. 근데 이 집이 나중에는 집안 자체가 신들의 저주를 받아요. 이 가문이. 카드모스 집안의 저주라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오늘 요거를 이제 짧게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제대로 요거에 대한 이야기 또 해줄게요. 이 자식들이 전부 안 좋게 끝납니다. 아우토노이는요, 셋째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악타이온이라고 합니다. 얘가 사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아르테미스의 목욕 장면을 훔쳐보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아르테미스가 저주를 내렸죠. 그래서 사슴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 엄마 세멜레 경우 보면 아까 얘기했었어요. 제우스의 뭐 진짜 모습 보여달라 조르다가 빛에 타 죽었고, 넷째 아가베의 아들 펜테우스 1편에 나온 얘기죠. 사촌인 디오니소스가 신이 아니라는 소문을 냈다가 디오니소스의 복수로 자기 엄마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었고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자식들이 저주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좋게 끝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아빠인 카드모스랑 그 부부가 어때? 이런 저주가 왜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신들에게 죄 지은 게 하나가 떠올랐던 거야. 카드모스는 예전에 그 이제 테베를 건국하면서 아레스를 신으로 모시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레스가 키우는 뱀을 죽인 적이 한 번 있어요. 키우던 뱀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벌 받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랑 찾아가서 이 저주를 끝내고 싶다면서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요. 이 남자가 카드모스고 부인이 하르모니아, 아프로디테 딸이죠. 디오니소스를 찾아가 있대.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을 제물로 이 집안의 저주를 없애고 싶다. 우리 제물로 우리를 바치겠다. 저주 좀 없애달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이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제물이 어떻게 됐냐면은 예전에 카드모스가 자기가 죽였던 그 아레스의 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엄마 아빠까지 죽게 됐던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저주를 풀으려고 했어요. 목숨까지 바쳤는데, 근데 카드모스 가문의 저주가 완전히 다 풀리지 않아 버리는 겁니다. 그 뒤로도 가문의 저주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희생이야 그러면은, 왜 그런 거지? 아레스가 아직 화를 다 풀지 않았던 거죠.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참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얘기가 조금 아쉽다, 그죠? 더 듣고 싶으실 텐데 저도 이제 좀 더 조사하고 확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일주일 뒤에 이런 카드모스 집안의 저주라는 에피소드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디오니소스 얘기를 오늘 해봤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디오니소스랑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요, 그죠? 얘가 좀 잔인한 면도 있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신들이 근데 다 그래요, 신들이. 인간들이 만만해. 그냥 만만한 게 인간이라고. 자기가 조금만 기분 상하면 다 인간들 상대로 막 해코지하고 막 화풀이 하고 막 좀 그런 식입니다. 그런 게 결국 이제 그리스 신화 세계관이라는 게 결국 인간들이 만든 이야기잖아요. 어떤 신들이 귀족이고, 그 당시에 어떤 인간 중에도 하층민, 그래서 귀족과 인간들의 어떤 관계를 좀 신화로 이렇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당시에 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나, 어떤 대우가 있었나 좀 알아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 신화를 좀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역사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카드모스 집안의 커스, 네, 이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스 신화 시즌2였습니다.